자,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도 오늘은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변곡점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작년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결국에 가겠냐라고 늘 의심했지만 결국에 이 모멘텀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 의견을 중립,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초반대에서 27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해서 36% 상향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밌는 제목이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iding the second wave of biosimilar. 바이오시밀러의 제2의 물결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물결이 오면서 셀트리온의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의견과 투자 목표 주가를 높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제2의 물결이라는 게 뭘까요? 바이오시밀러의 제2의 물결,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 어쨌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돈은 충분히 잘 벌고 있었습니다. 이 연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1조 가까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이게 주가로 반영이 안 되면서 주가가 계속 제자리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건 바이오시밀러에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올 것이다. 그 전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물결이었고 올해는 제2의 물결이 올 거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이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만드는 복제약이 이제 복제약 신제품들이 고마진 사이클을 도래하면서 이게 실적 개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들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들은 이제 가격 인하 압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이제 얼마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바이오시밀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가 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판매 가격이 실적 개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아시죠? 진펜트라, 미국의 램시마 SC의 미국명이 진펜트라인데 이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판매하는 가격이 비미국 지역, 미국 이외 지역의 램시마 SC 대비해서 가격이 2배, 3배를 받는답니다. 아직까지 진펜트라가 미국에 뭐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미국의 미국 말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진펜트라의 가격이 2배, 3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진펜트라처럼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매출 총 이익률, GP 마진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진펜트라처럼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신제품 GP 마진이 진펜트라 정도의 GP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을 하면 전반적으로 80%대에 달하는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025년 작년 평균 GP 마진보다 48%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결국에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 될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28% 수준인데 만약에 이런 새로운 신제품들의 매출 총이익률이 반영이 되게 되면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34%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앞으로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실적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쨌든 셀트리온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의 실적 성장 기대감, 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돈을 더 잘 벌 것이다라고 예측했거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연간 실적과 밸류에이션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다 상향시켰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바이오시밀러 마진이 개선되면서 2022년 이후에 2026, 27년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뭐 미국 공장 인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실적에 조금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게 전체 매출의 3% 정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실적을 누르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아직 셀트리온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작년 전반적으로 매출이 4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1조 1,650억 원 기록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1조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매출단이 5조 원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2조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2027년 내년에는 매출이 6조 원대로 점프업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2조 원대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얘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점점점 PER과 PBR이 낮아지는 이런 이 사이클이 셀트리온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가격 20만 원대 초반은 싸다라고 지금 셀트리온에 관련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유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적은 이렇게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앞으로의 계획들입니다. 이제는 주주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단은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에 메인 트랙에서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일단은 서정진 회장의 아들 서진석 대표이사가 항체 신약과 관련된 앞으로의 로드맵, 바이오시밀러 로드맵을 아마 공개할 것이고요. 이혁재 수석 부사장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으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CMO 사업도 지금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잘 들려줘야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거,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올해는 내놔야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합병이 작년에 무산됐잖아요. 이것으로 통합 셀트리온 계획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에 대한 대답도 주주들에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하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걸 투자하는 개념으로, 투자 회사 운용 개념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셀트리온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이 이제는 주주들에게 답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주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